낭독자 이준우입니다. 제철소의 쇳물 칸트. 방송통신대에서 법 철학을 가르치는 형부가 출석 수업으로 여수에 갔을 때 어느 남학생을 만났습니다. 칸트, 소크라테스, 하이데거. 어려운 강의인데 그것을 쏙쏙 흡수한 학생 한 명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. 학생의 질문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웬만한 철학 교수도 잘 모르는 내용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. 수업 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형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. 뭐 하는 분이세요? 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. 전 제철소에서 쇳물 녹이는 일을 합니다. 그는 5형제 중 장남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까지만 졸업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제철소에서 일하면서도 제철소 부속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방송통신대에 입학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그가 말했습니다. 쇳물 녹이면서 딴 생각을 하면 위험한데요. 쇳물 녹여서 부을 때마다 자꾸 읽은 책이 생각이 나요. 불꽃이 튀기면 칸트의 밤하늘 별도 생각나고요. 밤 근무일 땐 아침에 들어와 자야 되는데 그때도 책을 읽고 싶어요.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형부가 강의 시간에 말한 책들을 다 사서 읽은 듯 했습니다.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, 실천 이성 비판과 같은 어려운 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했습니다. 형부는 학점에 참 까다로운 교수입니다. 10,000명 중 9,000명이 F학점입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형부의 강의에서 모두 A학점을 맞았다고 합니다. 법 철학, 법 사상사 모두 A학점을 맞은 학생은 유일무이했습니다. 형부는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너처럼 철학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훌륭한 아이를 나는 결코 본 적이 없다. 그 후 그에게서 편지가 오곤 했습니다. 제가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요? 주로 책 소개를 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. 그는 철학서를 읽는 게 재미있고 철학을 공부하는 게 정말 행복한 듯 했습니다. 하루는 그에게서 조금 다른 내용의 편지가 왔습니다. 선생님의 특강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쇼펜하우어나 하이데거 특강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형부는 특강 일정을 잡고 여수에 내려갔습니다. 그때 그가 여학생 한 명을 데려와 형부에게 소개하면서 부탁했습니다. 선생님, 우리들이 결혼하면 줄에 서주세요. 형부는 젊은 나이에 내가 무슨 주례냐 하며 거절했습니다. 그 뒤 그와 그 여학생이 서울로 형부를 찾아왔습니다. 우리 결혼합니다. 선생님, 줄에 좀 서주세요. 형부가 줄에는 어렵겠다며 또 한 번 거절했습니다. 그러자 그가 어렵게 말했습니다.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. 저는 5형제 중 장남이라 돈 벌면 다 집에 보내줘야 되고 이 친구는 부모님이 벌교에서 꼬막을 캐서 겨우 살아가는 처지라 돈이 없습니다. 주례를 부탁하면 주례비도 드려야 하는데 저희는 그럴 돈도 없습니다. 선생님께서 염치 없게 부탁드립니다. 줄에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형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. 결혼식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여수에서도 한참 걸리는 작은 마을의 회관이라고 했습니다. 비행기 타고 여수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고 버스에서 내려서 또 한참 걸어서 도착한 마을 회관.
그곳에서 결혼하는 제철소의 쇳물 칸트를 위해 형부는 주례를 기꺼이 섰습니다. 얼마 전에 그 부부가 새해 인사차 올라왔는데 어느새 12살이 된 딸과 8살이 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. 형부가 요즘은 무슨 책을 읽나? 라고 물으니 그가 신나서 그동안 읽은 책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. 지금까지도 계속 제철소에서 쇳물 녹이는 일을 하지만 안 읽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.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형부와 장시간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형부는 그의 딸과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. 너희 아빠는 내가 만나본 철학가 중에 가장 뛰어난 철학가야. 그 어떤 교수보다 학자보다 더 훌륭한 인류 철학가란다.